나는 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최종 제품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거예요. 디자인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디자인 권리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분쟁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사실 이번 네. 시간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스터디해 볼게요. 네. 지식재산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식재산권? 네. 지식재산권. 맞아요. 말 그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네. 지식에서 나온 재산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특허라는 것들이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특허, 이제 소연 씨도 이제 특허를 이제 발명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 특허를 내 가지고 등록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특허 기술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술 가치 평가로서 이게 뭐 3억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도 있고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허를 발명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우선 특허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특허의 종류에는 우선 몇 가지가 있을까요? 특허에는 한 10가지는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허는 특허 부분이 기술 특허, 이제 특허 부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실용신안, 그 다음에 상표권,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가 하는? 우리가 하는 일. 잘 모릅니다. 디자인 특허가 있어요. 디자인 특허, 맞아요. 디자인 특허. 자, 그렇다면 디자인 특허, 우리가 이제 특허를 만약에 설정을 했으면, 등록을 했으면, 유효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유효기간이 디자인이 몇 년일까요?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짧지 않아요? 너무 짧아요? 한 10년? 15년이에요. 15년? 네, 디자인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에는 10년밖에 안 돼요. 디자인이 더 길죠. 권리권 기간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특허는 20년. 20년. 네.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게 되면 특허 프리가 돼서 그 기술은 누가 써도 침해라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자인 등록된 사례를 예시를 한번 볼게요. 네. 이게 특허 등록을 한 그 키프리스, 우리가 특허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키프리스 사이트에 보면은 디자인 관련된 특허들이 그쪽에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핵심 키워드로 그 찾는 방법들이 숙달되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요령껏 찾아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변리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서치하는 부분들이 우리랑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쵸. 우리가 찾는 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게 찾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키프리스라는 그 특허청 사이트를 그냥 활용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도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변리사분한테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잘 아는 사람한테 말하죠. 뭐 특허청 사이트 가면 여러 가지 특허 관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많은 내용들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허로 사이트도 있고, 뭐 그 밑에 산하기관들도 많아요. 지식재산센터나 지식재산전략원 같은 그런 그 특허나 그런 디자인 특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쪽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분쟁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어떤 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를 활용해야 되겠구나. 분쟁위원회를 활용해야겠구나. 그런 것도 디자이너가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게 낫겠죠? 그쵸.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봅시다. 네. 자, 서연 씨. 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지식재산 관련 분쟁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그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지식재산 분쟁이라든가 뭐 특허 출원에 대한 내용들 또는 여러 가지 특허 관련 뭐 사이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식재산 분쟁 사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실습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처음에 이게 화면에 보면 이게 특허청 사이트잖아요. 네. 이 특허청 사이트에는 특허 관련 내용들이 어느 사이트보다 제일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출원하기 위한 특허로 사이트도 있고 네.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라고 특허에 관련 내용들이 다 여기 다 상표권, 디자인 특허, 실용 기난 이런 데 다 데이터들이 다 수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 뭐 여러 가지 뭐 특정 키워드를 치면 그 리스트들이 쭉 나옵니다. 한번 쳐봐도 될까요? 네, 그 미용 한번 쳐보실래요? 미용? 미용?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제가 겁니다. 관심 있는 게 또. 그렇죠. 미용 치면 여기 네. 굉장히 많죠. 오. 키워드 자체가 미용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특허를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는 네네. 변리사분들이 쓰는 그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세부 키워드 도출해서 찾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조금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이거 2016년도 버전이네요. 사례집이에요. 디자인진흥원에서 발간한 사례집인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질문이잖아요. 디자인 지원 사업 결과물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들, 답변들이 쫙 달려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보니까 어때요? 알아두면은 훨씬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손해도 덜 보고 네. 그런 거를 아까처럼 그 사례 얘기했듯이 그런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집을 통해서 진짜 내 지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특히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이런 사례를 통하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분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라고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가 되거든요. 내가 제품을 만들어 놓고 내가 돈을 내지 않게 이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집은 꼭 읽어두시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네,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소연 씨, 다 꼼꼼히 한 번씩 읽어볼 거죠? 네. 하나씩 읽어볼게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저도 꼼꼼히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례 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 습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 공부 많이 하도록 하죠.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했어요.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으로 분류하는데요. 디자인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 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유사한 디자인이 2 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보호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발생 및 효력, 공유, 소멸 및 실시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와 구제 등 심판 제도도 이해하는데요.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법률자문, 분쟁조정위원회, 공지증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수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거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디자인 출원하기 위해서는 제품, 외형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삼각법에 의한 도면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삼각법이요? 네, 확정된 디자인의 특징을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시도나 기호적 도면을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불평제로 시작합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한 도면 작성 요령을 점검합니다. 삼각범 및 필요한 단면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하는 과정이 도면을 뽑기 위한 작업인가요? 예, 3D 모델링상에서 2D 도면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야 하는 도면 형태가 있나요? 그 지식재산권에 쓰일 그 2D 도면, 그 육면도하고 사시도를 지금 뽑아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디자인 외형에 대한 부분을 도면으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고급화돼가지고 3D 모델링을 하면 그 모델링만으로도 이렇게 손쉽게 육면도를 뽑아낼 수 있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처럼 CAD를 이용해서 일일이 라인을 그어가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금은 3D 모델링으로 간단하게 지금처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면 아래 표가 있는데 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거기에는 이제 제품에 대한 스케일하고 제품 파트명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제품 외형도 작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소연 씨가 잘 만들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완성된 도면으로만 보면은 정확하게 잘 했고요. 초기에는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쉽게 요즘 같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에 고가른 그 기능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쉽게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엔 좀 더 난이도 있는 그 방법으로는 이제 섹션 뷰하고 디테일 뷰를 뽑는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소희 씨. 네. 오늘 도면 작성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제도판에다가 일일이 자로 뭐 줄 긋고 도면 작업하고 맞아요. 이런 시대하고 지금 봤을 때 어때요? 지금은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컴퓨터로 직접 마우스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다 돌아가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죠. 네. 자동으로 육면도를 다 뺄 수 있죠. 네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품의 외형에 대한 디자인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면 작성을 하는 건데 도면 작성을 우리가 육면도하고 사시도를 뺀 이유는 네. 지식재산권 디자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방법을 한번 뺀 거고요. 도면의 활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는 기구 설계 쪽에 우리가 디자인 도면화 시켜서 넘길 필요성도 있고 또는 3D 모델링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디자인에서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도면화해서 도면 내에 좀 더 디테일하게 추가적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도면 뺀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소프트웨어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면을 뺐잖아요. 네. 보통 3D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런 툴들이 기능들이 거의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개념을 가지고 어차피 3D 모델링 하면 그 정확하게 그 치수가 그대로 도면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한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육면도를 한번 빼보세요.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자동 생성이 되거든요. 네. 또는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내가 육면들을 CAD를 이용해서 그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지만 지금 추세로는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맞아요. 마우스 한 개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선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네. 근데 그 선이 또 너무 많아지면 디자인의 형상에 약간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도면 뺀 상태에서 일정 부분 선이 막 겹치는 부분은 지워질 필요성이 있어요. 네. 쓸데없는 선은 그냥. 그렇죠. 외형인데 막 선이 막 여러 개가 막 붙어있으면 두꺼워지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좀 지워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디자인 특허 관련돼서 소연 씨가 직접 도면 빼서 직접 작성해 보는 정도? 그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죠. 네. 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막
처음에 도면을 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봤는데 도면을 할 때는 처음에 구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강사님한테 여쭤보고 해서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도면을 체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사각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옆면, 윗면, 아래면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 보이게 하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우고 직접 만들어 보는 습관을 가져야겠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위한 삼각법과 필요한 단면을 점검하고 확인했는데요. 삼각법에 의한 도작을 작성해 제품 외형도를 작성했습니다. 예전에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전으로 3D 모델링상에서 바로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또 3D 프로그램 대부분 도면 제작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디자인 형상에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도면 제작 시 일정 부분 선이 겹치면 겹쳐지는 선을 지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광고주에게서 소비자 피드백 자료를 정리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의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제품은 어떻게 수정, 보완하면 좋은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어떤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필하면 좋을지 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료는 디자이너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데이터화하면 좋습니다. 네, 자료는 꼭 받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클라이언트가 소비자 반응 조사를 했다고 해서 저희 2차 버전을 다시 기획하자고 해서 미팅하러 가는 중입니다. 소비자 반응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불러주신 이유가 새로 차기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 같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외형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데 결국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네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금형사출공법으로 했을 때는 대량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수량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초기 시장이 얼마가 나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소량 생산 방식을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적인 부분에서 타 제품, 특히나 이제 메이저 제품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해서 수량으로 밀고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기 제품을 기획을 할 때 디자이너하고 또는 기구 설계 쪽, 그 다음에 영업 쪽 같이 종합적으로 일단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2차 제품 같은 경우에 한 수량은 어느 정도 보실까요? 100만 개요? 100만? 시작은. 100만 개면 진짜 떼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은 올해 판매 목표가 한 1000대가량 되시나요? 네, 한 12,000. 그 정도면은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버전은 어느 정도 이제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량이 어느 정도 올라섰으니 진짜 이 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법이라든가 디자인 방법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른 타 부서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부분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서현 씨 오늘 클라이언트 부분에 저희를 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러온 이유 중에 첫째는 이제 직전에 우리가 디자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들으셨던 것 같고, 네.
대신에 이제 2차 제품을 기획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1차 제품을 전체적으로 이제 소비자 만족도 조사나 구매자 측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 표를 보면은 이게 방사형 표를 그렸기 때문에 우리도 보기가 굉장히 편하죠. 네,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어디가 이렇게 준 부분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부족한지. 나중에 소연 씨도 이런 소비자 조사하고 나서 네. 우리가 일전에 했던 그런 뭐 차트 만들 때 이런 표를 활용하면 굉장히 보기 좋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소비자 조사를 해왔는데 네. 굉장히 한눈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정확하게 캐치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개발에 접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든 표로 정리하면 이 여러 가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뭐 PPT 때나 뭐 자료 분석할 때나 다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네. 이제 총체적으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은 알겠으니까 그런 2차 디자인할 때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소연 씨가 기획을 해서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죠.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출시 이후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면 디자인의 수정, 보완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요. 시장 반응 조사는 제품 출시 후 판매가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 요원을 선발하여 소비자, 판매 현황, 경쟁사 반응 등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데이터화한 것입니다. 차후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제품 출시 후에 소비자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프로세스 진행 과정 중에 단계별로 발생되었던 문제점과 개선 방법 등을 분석하여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두뇌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네, 최종 디자인 데이터를 광고주에게 이관하기에 파일을 정리하고 광고주도 볼 수 있는 형식의 파일로 변환해 보는 것입니다. 광고주도 볼 수 있는 파일이요? 네, 클라이언트는 3D 프로그램이나 디자인 전문 프로그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그림 파일로 변환해 함께 전달하면 좋습니다. 원본도 전달하고 추가 확인용 파일을 만드는 것이네요. 그렇죠. 또 전달한 자료는 업데이트된 순으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뇌발전소 지금 시작합니다. 소연 씨, 네. 그거 제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이 이제 거의 완료됐잖아요. 네.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우리가 소연 씨가 작업한 작업 산출물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작업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네. 정리 잘 해놨어요? 나름 해놨습니다. 그래요? 잘 된 것 같고 그거를 네. 좀 더 클라이언트가 보기 쉽게 뭐 JPG라든가 네네네. 이런 걸 좀 변환해서 네. 파일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네. 클라이언트한테 넘겨드려요. 네. 알겠죠? 알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겠죠? 쉽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미팅 다녀와서 네. 어떻게 정리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뇌 발전소 오늘의 과제는 파일 변환하기입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그림 파일로 어렵다. 바꿔주는 것인데요. 네. 그냥 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전화 찬스를 써볼까? 모를 때는 날려줘요. 전화 찬스. 네, 소연 씨. 강사님, 네네. 그 클라이언트들한테 줘야 되는데 네네. 그 디자인 사양이 계속 변경되고 업데이트 되는데 기존 데이터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제품이 양산되면서도 그 네. 디자인 데이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요. 아, 네, 그래서 따라서 기존 데이터들에서 네.
계속적으로 일련 번호를 적시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아, 네네네. 정리해놔야 돼요. 그리고 아. 이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잘 볼 수 있게 JPG 네. 파일, 그러니까 그림 파일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파일 PDF나 이런 형식으로 변환해서 네. 같이 첨부를 하면 좋습니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네, 프로그램 우리가 네. 여러 개를 다루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이제 파일을 JPG로 안 되면 네. 화면 캡처라도 해서 이런 형상이었다는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한번 해볼게요. 네네. 네, 잘 아시겠죠? 네네네, 이제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요. 네. 파일 변환 방법을 몰라 헤매던 자료는 화면 캡처 기능을 활용해 무사히 그림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됐다. 아, 이 정도면 완성이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품 디자인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된 자료는 클라이언트에게 이관하게 되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을 전수합니다. 전달될 자료는 업데이트 순으로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작업 내용을 클라이언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확인용 자료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요. 3D 프로그램 같은 전문적인 디자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환 형태는 주로 그림 파일이나 PDF 파일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변환이 어려우면 화면 캡처 기능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먹일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아, 원본도 전달하고 추가용 파일, 다시 할게요. 추가 확인용 파일. 여기서 광고주도 볼 수 있는 파일이야. 광고주 등이 아니라. 네. 다시 박수. 광고주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시청자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레디 액션!